얘기한다고 계속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요? 물어도 먹고 싶을 땐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니, 내가 그래도 먹고 있어도 그렇지. 아니야 그래도 돼요. 효주 씨한테 뭐 전화를 했을 때가 효주님 저 여행 와 있어요. 근데 네 그러고 말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현빈 씨랑 그걸 같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친구는 진짜 가까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어떻게 한가한 짬이 좀 맞아가지고 연초에 좀 여행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효주랑도 홍콩 갈 때 그냥 크게 뭐 없이 날씨가 되게 좋을 때 갔어요, 홍콩. 그래서 홍콩이 트레킹을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가서 좀 걷고 뭐 이러고 올까 뭐 이러면서 간 거여서 여행 다니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냥 제 일반인 친구들도 있고 최근에는 효주랑 좀 간 것 같아요. 여러 쉬는 번? 짬이 좀 맞아서 가을 정도에는 강원도 한번 갔었고 올 초인가 아무튼 약간 추울 때 홍콩 갔었고 그 이후에 방콕 갔었고. 그러면 갑자기 야 여행 가자 그럼 확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우리 언제는 여행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때쯤 가볼까 뭐 이러다가 이제 뭐 가는 내지는 뭐 저도 일하러 가고 호주도 거기 일하고 있고 하다가 일본에서 그래서 만나서 이제 여행하고 오기도 하고. 예전에 효주 부다페스트에서 촬영할 때는 제가 파리에 있는 친구한테 갔다가 이제 효주한테 갔다가 오고 그런 적도 있고. 여행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되게 친해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멀어지지 않고. 어떤 데를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약간 도시? 아니면 자연을 볼 수 있는데? 자연을 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느꼈던 게 뭔가 되게 이렇게 숲길 같은 데를 걷는 게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된다는 걸 느꼈었어요. 제가 되게 좀 막 생각도 복잡하고 별일도 없는데 사람이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내가 좀 괜히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센치해지고 막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막 그러다가 뭔가 혼자 한번 여행을 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혼자 갔었어요. 제 숲이 워낙 많으니까 숲에 맞아. 가는 거예요. 아침을 좀 늦게 먹고 오전에 숲에 가서 그 숲에서 한 뭐 서너 시간 돌아다니고 늦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작은 숲이나 아니면 어디 뭐 또 다른 데를 잠깐 보고 이제 저녁 먹고 또 들어와서 또 쉬고 뭐 이렇게. 그래서 혼자서? 네, 그래서 숲에서도 뭐 계속 걸으면 너무 힘드니까 중간중간 왜 쉬어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조그만 책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나가 책도 읽고 그게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하면 왜 나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아직까지 혼자 못 해봤어요, 여행. 안 해보셨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나 혼자 여행 간 게 있었나? 없었어. 한 번도? 그랬네요, 진짜. 저는 은근 혼자 잘 다닐 것 같아. MBTI 얘기 자꾸 하는데 제가 ENFJ인데 N하고 F는 거의 끝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빈 씨가 F가? 무슨 막 생각하고 막 그 상상하고 이입하고 이게 너무 빨라 버리는 거예요. 대본 보다가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얘는 뭘 시켜 먹을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먹을까?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하나?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음료수는 이런 음악은 뭐 듣나 이런 애는 이러다가 얘는 그러면 옷은 뭐 입을까?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 같지?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뭉게 막 끝도 없이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그러면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그 역할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빠져나오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처음에 연기를 할 땐 저도 모두 모르니까 그냥 진짜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막 힘들면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이러나 뭐 즐거우면 맨날 즐겁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사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게 제일 뭔가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빼는 게 되는 거 오히려. 하루 종일 예를 들어 뭐 되게 감정이 무거운 씬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있으면 그게 에너지가 응축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에서 약간 기가 빠져버리는 그 계속 힘든 거에 체력이 소모되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고 막 괴로운 장면 찍을 때도 그 전까진 그냥 편하게 오히려 즐겁게 있다가 직전에 집중을 해서 그때만 그 에너지를 딱 쓰는 게
좀 저한테는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캐릭터라는 게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 맞아, 그럴 것 같아. 살아가는 시간에 너무 그 촬영하는 기간 동안은 저로 사는 시간보다 캐릭터로 사는 시간이 기니까 영향은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때 아껴서 그때 딱 쓰자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일반인인 내가 봤을 때는 저 감정 소모를 어떻게 다 감당하지?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정상인이 어딨냐고. 사실은 모든 감정의 이 고저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내가 볼 때는 안 된 거예요. 이 말하기가 되게 웃긴데 뭐 나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훨씬 뭐 누리는 것도 많을 테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많을 텐데 나는 배우들이 늘 안쓰러운 거야. 그게 되게 이 직업의 안 좋은 점이기도 하고 이 직업의 재미있는 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기를 버리고 인물이 되어서 근데 그 촬영을 하는 이외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자기여야 이걸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맞아.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 직업의 어떤 매력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의 삶도 살아보고 뭐 내 삶을 또 유지해 나가고 그런 어떤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 처음에는 훨씬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걸 점점 그래도 뭐 이런 걸까 좀 찾아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아니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막 기운 내서 하기도 하고 현빈 씨도 안 될 것 같아가 있었어요? 그럼요. 연기가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연기가 안 될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냥 어떤 작품 할 때 그게 제일 크게 왔었어요? 잘 그래요. 매 작품마다 너무 고민하고 막 진짜 막 그러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 안 좋아서 계속 뭐 못 먹고 그러기도 하고 그럼 막 또 막 주변에다가 막 하소연하고 또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현빈 씨도 그러는구나.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뭐랄까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내지는 뭐 빨리 뭐 받아들일 수 있게 뭐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지내오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제 경험에 뭔가 억울한 거? 억울할 뭔가, 때. 뭔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어떤 억울한 상황이 생겼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근데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살다 보면. 맞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뭐 개인적인 일일 때도 있고 뭐 작품과 관련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꼭 나쁜 얘기에 사람이 막 그치, 흔들리기도 결부될 하고 때가 맞아요. 그거는 뭐 근데 누구나 사실 마찬가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도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를 뭐 노력을 한다고 뭐 모두가 좋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알아줄 일도 아니고 근데 뭐 반대로 제가 그냥 대충 살아도 누군가는 또 절 좋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점점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점점 일과 나를 분리시키고 있구나. 그죠? 일은 그쵸. 일의 뭐. 어떤 배우 신현빈과 개인 인간 신현빈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들을 그러려고 계속. 하고 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인데 내가 그냥 즐겁고 뭐 열심히 잘 살아가야지 뭐 밖에서의 어떤 뭐 그게 결과든 뭐 수치든 뭐 평가 같은 게 뭐 좋으면 좋고 사실 나쁘면 속상하겠지만 그게 꼭 나를 어떻게 뭐 뒤흔들면 안 되는 거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런 생각을 되게 뭐 많이 하면서 좀 살아온 것 같아요.
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행복하고 싶으면 은퇴하라고. 다들 은퇴해야지. 어. 이 일하면서 왜 행복할 생각까지 해?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들 있다가. 근데 그럴싸한 일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살면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도 있겠지만 불행을 엄청나게 경험하면서 사실 살아가잖아요. 연기를 한다는 게. 그게 참 맞는 얘기다 싶더라고요, 다들. 굳이 이 일을 택해서. 기꺼이 그 괴롭고 고난한 순간들을 겪어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우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품을 하고 이런 거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그냥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뭐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뭐 이러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뭐 작품을 떠나서도 그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스태프들이나 이렇게 배우들이랑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일들을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촬영하는 스태프들이랑도 무슨 얘기하다가 아니 진짜 뭐 이 일 뭐 좋아서 다들 하지 뭐 싫은데 하는 사람 있어? 막 이런 얘기를 같이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좋아하는 일을 다행스럽게도 찾았고 또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서 어떻게 보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막 엄청 힘들고 진짜 거의 막 너무너무 안 좋은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현장은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뭐 그러는 걸 보면서 그만둘 생각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현장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현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연기하고 그냥 그 상황 때문에 부가적인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일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는 것 같고 일을 하다가 쉬어본 적 없으시죠? 현빈 씨는? 1년 이상 쉬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작품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때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배우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인데 계속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작품을 하면서 뭔가 해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거를 경험하고 더 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래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 배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직업은 없으셨어요? 연출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는 일말에 아, 배우다 나는 이거라도 잘하자. 어 다른 걸 할 생각을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청소년기의 현빈 씨는 어땠는데요? 그때는 미대 가려고 이제 계속 그림 그리고 나는 미술을 한다. 다른 목표 별로 없고. 그냥 미술 그림 그려서 뭐 작가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에 놓이진 않나 봐요. 현빈 씨는. 왜 이렇게 사람이 늘 선택할 때가 막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선택지 여러 개 중에 나 이쪽이 그런 아니라. 고민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왜 정말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서 왜 뭐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면 재밌을까? 막 이러다가 아닌가? 막 이러다가 오늘은 이거 되고 싶고 내일은 저거 되고 싶고 막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고등학교 가고 뭐 이랬을 때쯤에는 그냥 막연히 뭔가 당연히 그림 계속 그려서 뭐 작가가 되려니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꿈이 딱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쵸. 대학에 가서 이제 와장창 무너졌고 이 길이 아니구나. 왜 무너진 거예요? 저보다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되게 괴로웠던 건 뭔가 너무 그걸 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은 저 정도가 아니라는 걸 되게 느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되게 그 부러웠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뭔가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지? 어떻게 하면 적당히 그럴싸하게 이 완성도를 만들고 빨리 끝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로지 그냥 그거를 막 몰두해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하지? 막 싶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뭔가 연기를 한다는 건 좀 막연한 꿈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학교에 뭐 사진 작업하고 영상 작업하고 미술 쪽도 있다 보니까 뭐 간혹 그런 거 누가 얘기하면 뭐 해주고 뭐 그러다가 뭐 영상원 쪽에서 이제 누가 얘기 들어와서 뭐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뭘 할 기회가 있었구나. 어떻게 그런 기회가 좀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뭔가 한번 뭔가 도전은 해볼까 시도는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도 왜 연기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은 대학 갔다 그 이후로 시작하는 것 때문에 사실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진짜 어릴 때 시작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많았죠. 지금은 그때는 진짜, 훨씬 에이지가 많이 다양해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고 했는데 음. 실제로 저도 데뷔하고 나서 좀 늦게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만으로는 24 뭐 세는 나이로 25 이때 데뷔했는데 그때 많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 몇 년 해보고 뭐 아니면 다시 또 어쩔 수 없다 뭐 또 생각 다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는. 주변에서 너무 잘한다 벗어날 수 없겠구나. 대단한 배우가 나타났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떠날 수가 없는 그게 된 거 아닐까요? 그냥 이 일을 계속 해도 좋겠다? 이 일을 되게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같다. 되게 좋은 얘기다. 되게 운이 좋게 빨리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빈 씨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보면 앞으로 보면 옆으로 보면 막 이 각도에 따라서 계속 다양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고 선한 역, 악한 역 다 할 수 있어서 사실 배우로서는 되게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촬영 감독님들이 보통 그렇게 맞아. 촬영 제일 많이 감독님들. 보시니까. 그리고 저도 어쩔 때는 이쪽 얼굴이 유리하겠다, 뭐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알아서 세팅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양쪽 얼굴이 엄청 다르진 않은데 약간의 차이로 왼쪽이 좀 더 뭐랄까 뭐 어떻게 보면 더 예쁠 수도 있고 좀 차가운 얼굴, 날카로운 얼굴일 수도 있고 오른쪽이 좀 더 부드러운 얼굴 좀 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미세한 차이인데 간혹 이제 그런 거를 잘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씬에선 좀 더 뭐 강해 보이고 뭐 이래야 되면 뭐 왼쪽 얼굴 위주로 할 수 있게 하고 뭐 차분하고 그냥 조용조용하고 순하고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 그럼 오른쪽 얼굴 뭐 위주로 하기도 하고. 현빈 씨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작품들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근데 약간 이게 신인 때부터도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빨리 느꼈고 너무 현실적이다. 그걸 그러니까 현실적이라기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운명론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뭔가 작품에게도 다 어떤 그런 인연이든 운명이 있다. 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이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되면 하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다들 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선택되어지는 사람이어서
그거를 알게 된 이후로는 그런 그쵸. 그게 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그때그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우기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봤자 저만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거에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 안에서 저한테 오는 곳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 오히려 막 신인 때는 막 되게 그런 걸까 저런 걸까 이런 생각은 했었고 이제는 정말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작품을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어떤 뭐 장르나 캐릭터나 이걸 꼭 하고 싶다. 지금은 뭐 이런 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30대 후반이 이렇게 꽉 차. 나는 내가 그 나이 때 생각하면 이렇게 꽉 찰 수 있었나? 안 꽉 찼을 수도 좀 비어있는? 홀랭홀랭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오, 매일매일? 일기니까 아무래도 그러네. 월미는 아니었네. 일기를 쓰는데 일기 쓴 지 꽤 오래됐거든요. 꽤 오래됐고 그 일기를 옛날 걸 보고 이러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딱 쓰지 않거든요. 나는 알지만. 그쵸? 그리고 이제 스케줄러를 따로 쓰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두 개를. 이게 누구랑 있었던 일인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대조를 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씩 그럴 때 보면 어떤 사람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그거 정도는 적는데. 아, 누굴까? 누굴까?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단한 일이었으면 기억했을 텐데 그냥 그때는 막 그 사람이 너무 막 믿고 싫고 날 힘들게 했어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기억에 안 남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았던 건 그래도 좀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럼 집에 쌓여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 거부터는 좀 이가 빠져도 뭐 있기는 와, 있어요. 진짜 오래됐구나. 그때 거 이제 보면 글씨도 좀 다르고 뭐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나는 연기에 좀 더 나은 걸 위해서 매일 나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가득 포장했네요. 아, 너무 거기까지는 가득 포장. 일지는 촬영을 하면 쓰기는 쓰는데 촬영 일지도 또 쓰는 거야. 일기 말고 촬영 일지를. 그쵸. 몇 시간 자요? 많이 자요. 도대체 잘 일기 만큼 쓰고 자는데. 일지 쓰고. 근데 빨리빨리 해요 그런 거를 이제 회버릇 하니까. 드라마는 매 회차 다 쓸 때는 정말 그러니까 다 쓰기 좀 힘들거든요 사실. 촬영 일정도 좀 길기도 길고 많기도 많고. 근데 그래도 제가 다 쓴 작품 몇 개 있는데 진짜 막 해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일지를 다 쓴 걸로. 일지만 줄이면 연기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작품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이걸 쓰는 거의 목적 자체가 다음 촬영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빈 씨가 그냥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 진짜로. 다들 이렇게 열심히들. 노력하고 아니 현빈 씨가 재능인지 아니면 노력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재능 플러스 노력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곁들이니까 진짜 신현빈 그러면 다들 뭐 얼굴을 갈아 끼우는 배우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망하니까 자꾸 웃는 것 같은데 난 진심으로 하는 진짜 난 진심. 오늘의 일기를 뭐라고 쓸 거예요? 그게 약간 씻고 딱 그 잠옷 입고 해야 딱 각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와. 진짜 일기 너무 궁금하다. 오늘 일기가 버전을 딱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해야 나오고. 네, 국장님들. 오늘 저의 퇴근길을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저도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 보다가 이렇게 출연을 해보니까 이게 재밌었을까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 또 언젠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